이곳은 매달 5일과 10일 장날만 되면 쇠를 다루는 망치질 소리와 다녀가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룬다는군요. 이것만의 특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 방식으로 칼 만드는 대장간입니다. 아, 전통 방식으로요? 경주에서는 유일하게 남은 전통 대장간인 이곳.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손망치질을 해서 칼을 만드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곳인데요. 아무래도 기계로 막 쉽게 만드는 것보다는 정성껏 아니 온 기운을 다 해가지고 한 땀 한 땀 두드려가지고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들이 운영하는 이곳에서 만드는 칼의 종류는 식칼을 비롯해 과도, 휘칼 등 10여 가지. 한 번 구입하면 오래 사용해도 칼의 날이 잘 들고 단단하고 튼튼해 근방에서는 소문이 자자하다는군요. 저마다 각기 다른 쇠의 특징을 파악해 불에 달군 후 망치질을 하는 작업자. 쇠를 내리치는 그의 손길이 거침이 없습니다. 진짜로 만드는데 망치를 몇 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안 세워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못해도 뭐 한 달에 한 1000번 이상 1000번 아니다. 1000에서 2000번 이상 할 겁니다. 그가 이렇게 전통 방식으로 손망치질을 하는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쇠는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강해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이 두드리면 좋아요. 아, 많이 두드렸어요, 그게요? 아. 이렇게 해야만 쇠의 단단함이 배가 된답니다. 때문에 이곳 작업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 약 10시간가량 온종일 쇠와 불 그리고 망치와 반복되는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계속 때리고 넣고 때리고 넣고 반복하셔야 돼요? 예. 칼 하나 만들려면 몇 번 들어가야 되는지 저도 잘 안 세워서 잘 모릅니다. 불에 달구어 망치를 내려치는 작업의 연속.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칼보다 대장장이가 만든 것이 더 오래가고 튼튼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다 이 때문입니다. (1분 1초) 찰나의 시간도 허투루 소비하지 않는 작업자.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과 똑 닮아 있습니다. 팔 아프지 않으세요? 두드리고 일할 때는 그래 아픈 걸 모르는데 먹을 때가 많이 쉴 때가 쉴 때. 계속 두드리다 보면 굳은 사람만 많아도 물집 맥이거든요. 뭐 이래 해도 연 밑으로 두껍게 물집 맥이거든요. 그간 성실하게 일해온 삶의 훈장이 손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아버님 금방 뭐 힘들게만 하지 뭐 일하셔가지고 손 아프고 뭐 그런 거는 제가 어리니까 그냥 별 생각이 없었죠. 제가 직접 해보니까 지금 이제 그걸 느끼죠. 제가 그래놓고는 지금 똑같이 하고 있네요. 비록 상처투성이지만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고마운 밥벌이인 셈이죠. 대장간의 고단한 하루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하루 온종일 같은 자세로 장시간 동안 긴장해서 작업을 한 탓에 어느새 작업자의 온몸에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어릴 적부터 이곳에서 나고 자라 한 길만 뚝심 있게 달려온 지난 세월, 이 칼 한 자루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뭐 하루에 몇 개 만드시는 거예요? 그날 컨디션 따라 다른데 많이 만들어 봐야 뭐 이 하루 종일 만들어 봐야 완성품 5개 만들기 힘듭니다. 긴 시간 동안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이곳의 작업. 작업자에게 있어 칼은 자존심이자 숙명이라는군요.
이렇게 만든 제품은 세상에서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예, 또 그런 것도 좋아하시고 하니까 힘들어도 저희도 거기에 대해 보람을 느끼고 기계로 찍는 것보다는 손으로 고집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을 들여야만 칼의 수명과 품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어느 공정도 섣불리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가는 걸 조금 하고 때문에 연마 작업을 위해서 이 나무를 사용하는 일도 시간이 걸리지만 옛 전통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무는 뭐예요? 초벌 작업 하기 위해서 네. 이 나무에 이제 이 칼을 고정시키거든요. 이거 하다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이게 빠져버리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좀 신중하게 좀 단단하게 해야 됩니다. 꼼꼼하게 칼을 나무에 고정시킨 후 돌아가는 연마 기계 앞에서 온 신경을 집중하는 작업자. 이 작업을 할 때마다 온 몸에 힘이 들어간다는군요. 이때 각별히 주의해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힘을 살살 주면 칼이 막 튀거든요. 튀면 하나도 안 맞춰집니다. 최대한 있는 힘껏 눌러주면 있는 있거든요. 예, 최대한 있는 힘껏 눌러주면 면이 일정하게 열이 나옵니다. 칼과 물, 연마석, 그리고 작업자의 손길이 더해지면 마찰열을 최소화시키면서 표면이 매끈한 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칼의 생명, 칼날을 세우는 작업은 숙련공의 기술을 더해 더욱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자칫 실수할 경우 모든 과정이 허사가 된다는군요. 그 마무리 이런 데 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네. 이거 까딱 잘못하면 이제 다 해놓고 이어서 날 좀 넘기고 이러면 칼 다 버리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대강하면 하려면 이게 보통 해가 안 돼.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담아 노련한 솜씨로 칼을 다루는 작업자. 숙련공의 내공은 칼날을 다루는 데도 빠르고 일정합니다. 공정의 공정을 거칠수록 칼이 제 모습을 찾아갑니다. 이 갈랜 데는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돼야 매끈매끈하게 대기만 돼도 싹 나가거든요. 은백색의 날카로운 칼, 인내와 끈기로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차가운 쇳덩어리가 이제 자격을 갖춰 완벽하게 칼로 완성되는 순간, 오늘 하루를 보상받는 기분인데요. 네, 이게 다 된 겁니다. 이제 다 완성된 거예요? 예. 녹슬지 않는 칼, 오래 쓸 수 있는 칼을 만들기 위해 위험함을 무릅쓰고 고단한 작업을 이어가는 이들. 우리의 주방을 책임지고 있는 이 칼에는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이들의 노고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칼을 하나를 만들더라도 진짜 기운이 다 빠질 정도로 이래 만들거든요. 왜 보면 뭐 기를 불어 넣는다고 해야죠. 뭐 칼에다가는 거의 될 수 있으면 칼을 쓰시더라도 좀 제 마음이 들어있다 생각하시고 좀 소중하게 써줬으면 좋죠. 이번에는 도마의 영원한 단짝, 칼을 만날 차례인데요. 이곳은 대구의 한 대장간.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장간과는 그 모습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참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대장간이에요. 이게 대장간이라고요? 네네. 뭘 만드시는데요? 저희는 이제 칼을 주로 만들죠. 이곳에서 제작되는 칼의 종류는 식칼, 과도, 생선회칼을 비롯해 30여 가지. 고객의 욕구에 맞춰 제작되는 칼은 용도와 쓰임새에 따라 그 형태도 각양각색, 천차만별이라는군요.
대장간의 내부를 둘러보니 조금 독특한 모습. 본격적으로 스테인리스 중식도 제작에 들어가는 작업자. 그런데 칼 모형을 절단용 기계를 사용해 재단합니다. 일반 대장간과는 사뭇 다른 모습. 아, 이게 다 완성된 거예요, 기본 모양이? 기존 대장간하고 조금 틀리게 현대식을 지향하고 좀 더 편리한 이제 장비들이 있으면 써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그걸 도입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작을 하고 있죠. 이후 칼 모양으로 자른 쇠를 그라인더로 갈아 표면 처리를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릴에서 고기를 굽듯 쇠를 이리저리 구워내는 작업자. 이제는 레이저 온도계를 이용해 불의 온도를 측정해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다 그냥 감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기계에 의지해서 정확한 온도 맞춰서 그 시간에 맞게 해서 그래야 균일한 제품이 나오게. 선생 같은 경우는 900. 이렇게 열 처리를 거친 스테인리스 칼은 기름에 넣고 식혀 다음 작업을 거치는데 칼 제작의 기본 공정은 옛 대장간 방식을 따온 겁니다. 기본적으로 칼을 만드는 단조 과정이라든지 연마 과정은 다 전통 방식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뭐 시간만 단축된다 뿐이지 뭐 이거를 뭐 우리가 필수 과정을 뭐 단조해야 될 걸 단조하지 않고 건너뛰고 뭐 열 처리해야 될 걸 열 처리하지 않고 건너뛰고 이런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게 더 시간도 단축시키고 작업 능률을 또 올리기 때문에 이제 전통 대장간과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일반 대장간에서 칼을 만드는 공정을 기본으로 하되 시간의 흐름에 맞춰 현대식 기계를 동원해 칼 제작 공정을 단축시킨 것이 이곳만의 특징이라는군요. 불에 구워 한 김 식힌 칼은 기름으로 닦아낸 후 연마 작업을 거쳐 칼자루를 박습니다. 그리고 칼날을 다시 한번 갈아내면 작업이 끝이랍니다. 이거 완성됐습니다. 아, 이 완성된 거예요? 네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끝나네요. 이제 현대식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작업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 있죠. 2시간 만에 뚝딱 중식도 하나가 완성됐으니 그거 참 신통방통한 노릇입니다. 그 날이 잘 섰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쉽게 하시려면 A4 용지가 있으시면은 네. 그냥 이렇게 베어 보시면 됩니다. 칼은 칼날이 생명. 절삭력을 확인하기 위해 종이를 베어보니 한순간에 싹 나갑니다. 날이 안 서 있는 경우 같은 경우 배다가 걸린다거나 네. 아니면은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는다거나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으면은 날이 전체적으로 서 있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가다가 처음엔 잘 들어가지만 이제 어딘가 걸리면은 그 부분이 날이 상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야말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수십 가지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공정에서 조금씩 단축시키면은 좀 더 빠르고 정확하고 또 좋은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현대식을 지향하는 거죠. 과거 칼의 매력에 푹 빠져 여러 대장간을 돌면서 어깨너머로 익힌 전통 작업 방식. 오늘날 현대식으로 단단하고 튼튼한 칼을 만드는 젊은 대장장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이번에 제작할 칼은 조금 특별하다는군요. 접세라고 불리는 일명 이제 다마스커스 칼, 그걸 이제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칼이 강하고 문양이 화려해서 과거 전투용 검으로 사용됐다는 다마스쿠스 칼은 다마스쿠스 강의 이름과 칼을 발명한 대장장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전해지는데 오늘날의 다마스쿠스 칼은 요리사나 캠핑객들에게 각광받는답니다. 서로 다른 재질의 쇠를 달구어 붙여 비트는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제작 방식이라 값어치가 높습니다. 이게 이제 강한 철이고 이제 약한 철이죠. 연철이라고 하죠. 탄소가 없는 물은 적층 방식으로 한 장, 한 장, 한 장. 지금은 10겹이죠. 10겹이요? 네. 10겹으로 칼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10겹을 접어서 또 20겹을 만들고 20겹을 접어서 또 40겹을 만들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원하는
겹수대로 해주는 거죠. 쇠를 달고서 한 겹 한 겹 붙여나가는 복잡한 방식의 일반 대장간과는 달리 이곳의 다마스쿠스 칼은 여러 쇠들을 차례대로 겹쳐 용접해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아 이런 식으로 용접을 해서 쇠를 다 붙이는 거예요? 네, 고정을 하기 위해서. 아 고정이요? 네네. 안 해도 되긴 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정교하고 작업하기가 편리해지. 전통을 접목시킨 현대식 제작 기법. 이곳에서 고안해낸 간편한 방식입니다. 이것이 현대식 다마스쿠스 칼의 기본 밑작업인 셈이죠. 기초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가 있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용접해서 고정시킨 쇠들을 불에 달고 하나의 쇠가 될 수 있게끔 붙여야 합니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1000도가 넘는 뜨거운 불 앞에서 작업자는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여러 쇠가 달궈져서 한 몸이 되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로의 온도라고 하는군요. 여기는 1300도 넘어가는 거죠. 1200도가 체크되는데 하이로 나오면 보통 1300도 이상, 보통 1400도까지 올라가요. 앞쪽에는 한 900도에서 800도 사이, 그거는 보통 열 처리할 때 쓰죠. 그리고 중앙의 심재는 이제 접세라든지 높은 온도가 필요할 때, 그때 이제 1300도 이상 거기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뜨거운 불길을 내뿜는 화로. 화로의 각 부분마다 온도의 쓰임새를 알아야만 칼의 용도와 형태에 맞춰 쇠를 다룰 수가 있답니다. 화덕에서 시뻘겋게 달궈진 쇠뭉치는 곧바로 흰 가루를 골고루 발라줍니다. 분사라고 이 간조하기 전에 불순물이 나와요. 네. 그 불순물도 제거해주고 접착하는데 도와주고.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대장간은 전국에 약 50여 번 남짓. 점점 명맥이 끊겨가고 있는 것이 우리네 대장간의 현실입니다. 40이 채 되지 않은 그가 젊은 대장정의 길을 걷게 되기까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왜 이걸 하려고 하십니까? 사형 사업은 맞아요. 하지만 칼이라는 게 일단 단순한 생활의 도구만은 아니고 우리와 함께요 문화거든. 거기에 보면은 이제 많은 칼들이 있고 종류도 다양해요. 일반 소비자들은 모르는. 전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공략하다 보면은 충분히 사업성도 있고 우리가 이제 문화도 지켜갈 수 있고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작하게 되었죠. 전통을 이으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대장간 문화를 현대식으로 변화시키는 일. 그가 이 길을 걷고자 했을 때 내린 신념이었습니다. 갈수록 젊은이들에게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제 겨우 작은 촛불을 지핀 셈이라는군요. 고온에서 붕사가 녹아 여러 겹의 쇠가 하나의 뭉치로 붙게 되면 망치질을 해서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데요. 이후 화로에 넣어 다시금 쇠를 달고 더욱 강한 모습으로 탈바꿈할 준비를 합니다. 화로에서 빼낸 쇠뭉치는 낙하 해머를 사용해 길게 늘린 후 다시 불에 구워 쇠를 접는 작업을 반복하는데 이때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쇠를 접어 겹수를 늘리는 것이 관건이라는군요. 이후 이어지는 작업은 장비를 사용해 쇠를 꽈배기처럼 비틀어야 하는데요. 이때 다마스쿠스 칼의 품질이 좌우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한다는군요. 쇠를 이제 비틀어서 이제 쇠의 융합성도 높이고 열한철과 강한철이 잘 섞이도록 그리고 문양도 화려해지게 소장용 목적으로 구입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문양도 화려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틀고 있죠. 얼핏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강한 체력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이 작업. 이게 지금 2바퀴 이상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몇 바퀴까지 돌리시는데요? 정해진 건 없는데 너무 많이 돌리면은 이게 이 제작 과정에서 끊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가 쇠를 비트는 이 장비 하나에도 칼에 대한 집념이 담겨 있습니다.
바이브렌치를 많이 사용하는데 쓰다 보니까 이게 불편하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제 손잡이용으로 뭐 정형화돼 있는 이런 기술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편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 모든 기계들도 마찬가지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묵묵히 현대식 대장간을 구축해 나가는 작업자. 비틀어 놓은 쇠 한 가닥을 낙하햄으로 두들겨 다시금 평평하게 펴내는데요. 서로 다른 쇠가 한데 어우러져야만 칼을 제작했을 때의 가치가 높습니다. 이처럼 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쇠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 대장장이의 숙명. 이곳에서 다마스쿠스 칼의 기본 바탕인 쇠가 완성된 시간은 약 6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칼 모양을 만들어 작업할 차례인데요. 쇠를 칼 모양으로 재단하는 작업자의 손놀림이 거침이 없습니다. 근데 기계를 쓰는 만큼 그래도 사람들이 좀 다른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어요. 물론 좀 노동력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편한 건 사실이지만 기계를 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뭐 불똥이라든지 일반 작두로 예전 방식대로 작두로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위험성이 더 증가하죠. 하지만 이제 정밀도 고객님들의 원하는 사이즈라든지 그런 걸 좀 더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정밀도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제품 이제 완성도도 또 달라지고요. 투박한 작업자의 팔. 그가 대장장이의 길을 걷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를 거듭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칼에 새 숨을 불어넣을 시간. 그라인더를 이용해 작업이 이어집니다. 아직은 칼의 표면이 거칠고 투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칼을 매끄럽게 만들어야 한다는군요. 이때 칼의 형태를 잡기 위해 조금 더 거친 사포로 칼을 깎아내듯 빠르게 연마 작업을 진행합니다. 투박하게 이제 단조된 형태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칼의 이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칼 원형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칼의 형태가 어느 정도 잡히면 조금 더 고운 입자의 사포로 연마를 하는데요. 이때 칼날을 더욱 정밀하게 세울 수 있고 소비자가 원하는 칼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반나절이 훌쩍 넘게 작업한 결과물입니다. 연마를 거친 칼은 용액에 넣는데요. 칼의 문양이 이때 결정된답니다. 무늬가 이제 좀 더 선명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둬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약 1시간 정도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원하는 색깔이 나올 것 같아요. 적당한 시간이 흐르고 칼을 꺼내더니 밋밋했던 칼의 표면에 선명하게 문양이 새겨진 모습. 칼의 표면이 특유의 미세한 소용돌이나 물결 무늬를 띠고 있어서 더욱 신비롭고 아름다움이 더해집니다. 이 칼의 진가가 발휘되는 순간인데요. 이제 칼자루에 해당하는 쇠부분을 달궈서 자루에 꽂으면 오늘의 긴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소비자의 주문을 마지막까지 꼼꼼히 점검하는 작업자. 네,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완성된 거예요? 네네. 이렇게 완성된 칼 보시면 어떠세요? 뿌듯하죠. 일단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쇳덩이와 이제 나무를 가지고 만드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은 제 나름대로 작품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뭐 창작의 희열 같은 거 네. 그런 게 느껴지죠. 숨 한 번 안 돌리고 작업한 끝에 완성된 고품질의 칼. 작업자의 부지런한 손길과 노력이 만든 세상에 단 하나의 제품이자 작품이기에 더욱더 가치가 있는 칼입니다. 다음 날
대장장이가 오늘은 조금 다른 업무로 꽤 분주한 모습인데요. 파손돼서 이제 이거 복원을 위해서 이제 찾아주신 칼이에요. 아 근데 그 자루가 부러지면 못 쓰지 않나요? 철이 아예 부러진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못 쓰신다고 생각들 하시죠. 근데 저희는 이제 수리라든지 이제 제작에 이제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수리, 복원 이런 거 다 해드리죠. 칼과 손잡이가 부러져 분리된 상황입니다. 파손된 칼을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칼과 같은 성질의 소를 찾아야 하는 것이 급선무. 비슷한 두께의 강제를 찾아야 되죠. 비슷한 재질. 기존 칼자루인 쇠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해 비슷한 쇠를 연결해야 하는 것이 관건. 다행히 복원 가능한 비슷한 쇠를 찾았는데요. 파손된 칼의 손잡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단합니다. 야, 이거 찢기기가 힘들겠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작업. 기존 칼날을 살리면서 파손된 손잡이를 새로 연결해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방식이 찢어요. 뭐 하다가 안 되면 뭐 방법도 바꿔보고 뭐 유동적이죠. 이렇게 막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제 경험상 이제 수리할 때 문제가 없도록 방법을 바꿔가면서 하죠. 먼저 1차로 용접한 칼과 손잡이를 조금 정밀한 형태의 용접기계를 사용해 2차로 다시 한번 이어줍니다. 칼날과 손잡이가 붙은 칼에 힘을 줘가며 점검을 해보는데 이만 하면 성공적인데요. 용접이 돼 있는 상태에서 또 손잡이 가공을 하게 되면 더욱더 튼튼해지죠. 그래 충분히 손잡이 기능에는 아무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견고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복원 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칼자루를 박아줘야 작업이 완성된다는군요. 고객이 먼저 사용하던 형태로 구현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이런 거는 또 칼 가격보다는 자기가 이제 손에 쓰면서 익숙해져 가지고 정 때문에 이제 고치는 거니까 최대한 비슷하게 해줘야 돼요. 새롭게 칼을 제작하는 것보다 힘이 배로 드는 예민한 작업입니다. 수리가 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집도 그냥 새 집 짓는 것보다 허물고 새 집 짓는 거 그런 차이라고 할까요. 자루만 바꿔도 느낌이 확 달라지죠. 어차피 폐기될 칼인데 이렇게 해서 또 다시 또 몇 년을 사용할지 모르죠. 세월의 때가 묻은 고객의 칼이 파손됐던 기억을 완벽하게 지우고 원상태대로 복원됐습니다. 그날 오후 외곽도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 전체 모양을 이렇게 만들고 싶다 네, 이거죠. 그렇지. 길이만 내가 설정하면 되고. 이 정도. 그 정도? 그러면은 260mm 모양이 왜 되냐 하면은 요래서 모양. 한 손님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판매하는 칼들은 전부 다 완성품들은 다 이래 나오니까 내 손에 내가 이제 용도에 맞게 작업을 하려고 하면 따로 이제 재단을 해야 되지. 쉐로.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칼을 재단 후 새롭게 탈바꿈하려는데요. 이 칼은 잠시 후 생선의 칼로 변신할 예정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 연마를 하고 칼에 새 숨을 불어넣는 작업자. 순식간에 칼날이 꼿꼿하게 선 홑칼이 완성됐습니다. 다 됐어. 한번 보세요. 뭐야? 나는 서 있어 지금. 익숙하지만 새로운 칼을 만난 손님. 과연 마음에 들까요? 모양 괜찮나요? 오케이. 네. 아니, 네, 사장님 그런 거 해주세요. 비중으로 보면은 칼 제작도 주 수입원이긴 하지만 칼 수리 뭐 이제 칼갈이 이런 비중도 뭐 한 20-30% 정도는 되죠.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작업.
이번엔 조금 특별한 주문인데요. 또 뭐 만드시려고 이제 또 키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 미니 어처 칼이라고 이제 실제 요리를 만드는데 아주 아기자기하게 만드는 거죠. 작게. 요즘 온라인상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 크리에이터의 초소형 요리 만들기 영상. 실제 영상 속 요리에 사용된 이 초소형 칼이 이곳 칼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는군요. 하지만 이 초소형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30cm 길이의 일반 식도에 비해 초소형 칼은 4-5배 축소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작업이 상당히 정교하고 세밀해야 하는데요. 또한 초소형의 크기지만 칼로서의 성능은 그대로 갖춰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크기만 작을 뿐이지 공정 과정은 동일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인데요. 우리 식도 만드는 것보다 이게 손은 더 만들기 힘들죠. 각도도 잡기 힘들고 작으니까. 7cm의 초소형 칼의 모양이 어느덧 완성됐습니다. 칼이 얇고 작아서 화로에 달구게 되면 녹아버리기 때문에 이처럼 산소 용접기를 이용해 열 처리 과정을 거치는데요. 초소형 칼의 주문이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참 황당했다는 작업자. 저도 이거 예전에 처음 만들면서 웃겨가지고 이게 누구 이제 가 처음에 이제 주문을 하셨는데 저도 안 만들어 봤으니까 처음 시도해봤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그래갖고 만들다 보니까 자꾸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뭔가 칼이 아닌 듯한데도 칼 같고. 칼인데 그래 이거 만들다 보면 이게 똑같다니까. 일반 우리가 열 처리하고 담금질하고 이제 연마하고 이런 게. 작업자를 당혹해 했던 소비자의 주문은 젊은 대장장이로서의 한계와 가능성을 시험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굳이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저희는 이제 칼을 제작하는 입장으로서 이제 손님들이 원하니까 이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제 만들어 드리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기 상품이 되었죠. 점점 더 다양해지는 소비자의 욕구는 시대의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작업자의 기술력을 보다 발전시켰습니다. 지금은 초소형 칼이 입소문이나 이곳의 효자 상품으로 거듭났다는군요. 이제 칼의 절삭력을 점검할 차례. 날 잘 드는데요? 네, 진짜 칼이니까. 식도처럼 완전 예리하게 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물체가 절삭될 만큼의 날을 연마해주죠. 다 완성됐습니다. 아, 이제 다 끝났어요? 네네. 손바닥 위로 펼쳐진 초소형 칼들의 풍경. 시간과 정성을 들인 만큼 작업자의 땀과 노고가 담긴 결과물입니다. 과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뚝심 있게 세월을 지켜온 전통 대장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젊은 대장장이가 됐다는 작업자. 앞으로 대장간의 수명이 오래도록 이어지는 것이 작은 바람이라는군요. 저는 이제 제가 일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외국 장인들처럼 제가 막 경력은 많이 없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제 후손들한테 이런 대장장이에 없거든요, 솔직히 요즘에. 하려는 사람도 잘 없어요. 그런 이제 그런 걸 이제 전파시키고 싶고 이제 좀 교육기관 같은 것도 만들고 싶고 그게 제 꿈이에요. 네.